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요즘 제게 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셔서 오늘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세청에서 지원해주는 돈이죠. 그래서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일용직 등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벌어들인 소득이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을 하면 9월경 지급이 되는데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는 꼭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3월과 9월에 반기 신청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은 내년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을 수 있어요. 올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9월 15일까지 신청받는다고 하니까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손택스나 홈택스, ARS 등을 통해서 꼭 신청해 보시고요. 만약 반기 신청 때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정기 신청 때 신청해도 돼요. 그런데 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받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뭔가 찜찜하죠. 혹시 이걸 소득으로 잡아서 수급자에서 탈락하지는 않는지 걱정돼서인데요. 이 때문에 제게 여러 수급자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수급자분이 아닌 경우에도 제게 근로장려금에 대한 여러 질문들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제게 많이 물어보신 질문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수급자는 일을 할 수 없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결론은 수급자도 조금이나마 일해서 번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급자는 아예 일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수급자라고 해서 일을 못하시는 분만 계시질 않거든요. 수급자 중에는 근로능력자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비를 받는다고 해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요. 또 근로무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일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근로무능력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18세 미만, 65세 이상, 4급 이상 장애인, 임산부, 암 판정받은 지 5년 이내인 분 등인데요. 이분 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로장려금은 나이 제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1년에 최소 4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제게 자주 물어본 질문은 수급자가 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는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수급자의 소득으로 봐서 수급비를 깎고 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 근로장려금도 혹시 받았다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건 아니냐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기초연금과 다르게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근로장려금과 비슷한 자녀장려금도 소득으로 보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받으셔도 돼요. 세 번째는 일용직인데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제가 아까 근로장려금은 어느 기간 동안에 번 소득에 대해 돈을 주는 거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다면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죠. 또 자주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가 실업급여를 받는 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였는데요.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실업급여가 전부였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로장려금은 부양부자의 소득과 재산은 따로 안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내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의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부자가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라는 거예요. 만약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산다면 부모와 자녀의 재산을 더해서 보죠.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에게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각각 1억 있다고 해볼게요. 이랬을 때 부모와 자녀 가구가 따로 살면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재산 조건은 충족되지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산다면 가진 재산이 2억이 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산다면 재산을 합산해서 보는데 소득은 합산해서 보지 않아요. 그럼 부모와 자녀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나 자녀 소득을 각각 확인해보고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 쪽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각각에게 주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은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구성 기준이에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족 가구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을 크게 단독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세 가지로 봐요. 전체적으로 단독가구가 가장 적게 받고 그 다음 헛벌이, 그 다음은 맞벌이예요. 그래서 같은 소득 금액이라면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럼 단독가구는 누구를 말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근로장려금에서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혼자 살거나 성인 자녀랑 산다거나 70세가 안 되는 부모님이랑 산다면 단독가구이죠. 만약 어머님이 성인 자녀랑 산다면 어머님도 단독가구, 성인 자녀도 단독가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나 자녀 중에 유리한 쪽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돼요. 헛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사는 가정을 말하는데 유의할 것은 배우자 총급여액이 1년에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는데요. 만약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이분들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만약 100만 원이 넘는다면 부모님이나 자녀도 각각 단독가구가 되어서 신청인과 부모님, 자녀 중에 유리한 쪽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제게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셨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수급자분들도 마음 놓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